몇 년 전 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낡은 한옥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다. 한옥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지만 오히려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그 집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 몇 주는 별일 없이 지나갔다. 어느 날 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걸어다니는 듯한 발소리였다. 나는 잠시 귀 기울였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가장 먼저 매일 밤 같은 시간만 되면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발소리가 집 안까지 들어오는 듯했다.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본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이야기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혹시 집의 뒤편에 있는 우물 본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다. 오래전 이 집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집 뒤편 우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져 왔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또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 느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방 안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찾아 불을 모두 꺼버렸다. 그러자 발소리가 멈췄다. 숨을 죽이고 방 안을 살펴보다가 창문 밖으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나는 꼼짝도 못하고 침대 속에 숨어 있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나는 용감하게도 우물 근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오전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로 향했다. 우물은 오래된 돌로 덮여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돌 사이로 매년 자라는 풀이 도드라졌다. 그때였다. 우물 속에서 찬바람이 흘러나오는 듯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 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솟아나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의 경험은 잊히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다. 누구에게나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집 한옥에서 내가 느꼈던 공포는 실로 나를 바꿔놓았다. 시간과 함께 희미해져가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종종 그 발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지금도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빈 채로 남아 있는 것인지 종종 생각해보지만 다시 돌아가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는다. 나와 같은 경험을 다시 하는 누군가가 없다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됩니다. 그중 하나는 경기도 산속의 민박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얼마 남지 않은 휴가를 만끽하고자 했던 대학생 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자연 속에서의 하룻밤은 그들에게 최고의 낭만이자 휴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경기도의 한 민박집은 사진으로 본 바로는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이 민박집은 도심의 소란스러움을 잊기에 충분해 보였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기에 예약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당일 준호와 친구들은 자동차에 몸을 싣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경기도 외곽을 향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점차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이 지나자 도로에는 다른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희미한 전신주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더 안쪽의 비포장도로였고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민박집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외관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온 길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적한 숲속에 고요히 자리 잡은 이 민박집은 날이 어두워질수록 점점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던 찰나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할머니는 하얀 머리칼에 굽어있는 허리를 하고 있었지만 친절하게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민박집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깔끔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담근 차 한 잔을 꺼내며 올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다정함에 긴장도 잠시 잊고 친구들은 짐을 풀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루의 긴 여정을 마치고 목욕을 마친 친구들은 할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을 먹고 나서야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할머니는 이 집과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곳이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집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숲에 대한 전설 같은 것들 말이었습니다. 이 숲에는 신령한 존재가 산다 하네. 예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왔지. 숲에서는 함부로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좋다네. 할머니는 약간 엄숙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웃으며 묻자 할머니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준호는 왠지 모를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친구들은 방으로 돌아와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준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여럿이 함께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려 했지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궁금함과 두려움 사이에서 망설이던 그는 이 소리를 깨닫지 못한 채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모두 활기차게 일어났고 어젯밤의 소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준호 역시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서야 마음을 눕혔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손수 끓인 국을 내셨고 다시 한번 숲에 들어갈 때의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들은 근처 계곡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시원한 물과 맑은 공기는 그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자기만 듣던 그 소리가 결국 으르르르르라며 파르르르르르르 그러나 숲속에서 어딘가 그들을 따라오는 느낌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곡에서 돌아오는 길 어둑한 숲속에서 준호는 다시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마치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친구들을 급히 불렀고 다 함께 서둘러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박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젯밤 소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게 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란다. 그날 밤 준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잠이 든 후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별들만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난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준호와 친구들은 그제야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의 일상은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숲속에서 들렸던 소리와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는 궁금증과 오싹함이 동시에 교차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경험들이 공포와 호기심을 자아내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것마냥 전율을 느끼고 또 다른 공포 이야기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괴담으로 유명하며 마을 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귀신의 숲에 관한 것입니다. 귀신의 숲은 마을 북쪽에 위치한 울창한 숲으로 이곳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와 환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밤이 되면 숲속 깊은 곳에서 슬픔에 잠긴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처음에는 멀게 느껴지지만 점점 가까워져 어느 순간 발밑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그 마을에 신세를 지고 있는 대학생인 수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학 동안 마을을 방문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마을의 괴담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수미는 친구 2명과 함께 귀신의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셋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간혹 들리는 올빼미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수민과 친구들은 뒤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긴장을 풀던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와 섞인 듯 작았지만 점점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그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셋은 조용히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큰 슬픔에 잠겨 흐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넓고 좁은 길들을 지나 소리가 나는 곳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추운 공기에 몸이 떨렸고 각자의 숨소리만이 그들의 귀 속에서 퍼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숲속은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불안함에 빠진 순간 수민의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본 수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빛바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칼로 얼굴을 가리고 숲의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저 숲의 그림자 속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섬뜩했던 것은 그녀의 발이 땅에서 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곧바로 뒤돌아 숲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달린 후에야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친구들은 입을 모아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미는 그날 녹음한 소리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들렸던 울음소리는 녹음되지 않았고 대신 여러 목소리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된 소리는 마치 돌아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그 마을에서는 귀신의 숲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수민과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숲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렇게 또 하나의 괴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